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잘 버텨준다 싶었는데 결국엔 미국 증시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개장과 함께 발표됐던 8월 수출입 통계, 수출은 증가하긴 했지만 이 수입 증가폭이 워낙 커서 이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화 약세 흐름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5원가량 급등하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 현선물 모두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승부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 좀 썸머랠리가 시작되나 싶었었는데 9월이 되면서 지금 9월의 첫 거래일 우리 증시 상당히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우리 증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 분석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월 증시 정말 전반적으로 전강후약이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8월 초반 하더라도 좀 이제 서머 랠리가 시작이 되는구나 했었는데 네. 8월 쇼크의 결국에 9월 첫 거래일 지금 좀 주저앉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네. 이사님께서는 8월 증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8월 증시의 흐름은 지수단만 보자면은 고점이 2,546포인트였네요. 그리고 그 8월에 마감이 2,472포인트였어요. 즉 고점 대비해서는 한 3% 정도의 지수 조정이 나온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변동성이 크다고 하면 지수 같은 경우가 처음에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 대형 IT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반등이 각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 저점 대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조선, 방산, 원전, 2차 전지 이러한군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50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연속됐다 보니까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다시금 그 대형주 같은 군에서 좀 재편이 되는 모습, 이 재편이 된다고 하면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기도 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속이 되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 8월 마지막 날이었죠. 이게 지수 같은 경우 글로벌 지수의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지수단보다 더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요. 100이라는 주식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원화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기에는 룸이 줄어든 거죠. 그렇다 보니 이만큼의 룸을 채우는 단계에서 어제 그 지수 레벨이 좀 과도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오늘 시장과 연결해서는 좀 조정이 나타나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배제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특이한 흐름이었다 보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고 9월 지금 초반 같은 경우 미국이 한 4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4거래일 정도 조정 안에서 어제 미국 시장 마감 이후에 그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 중국과 연관해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간 내로 한 5% 정도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오늘 또한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되고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 따라서 뭐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 IT주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점으로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좀 연속된다고 하면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8월 정말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는 상당한 변화들이 감지가 됐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도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태조 이방원이죠. 뭐 이제는 태조 이방원이 하반기 증시에 주도주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내 전력 수급, 이 기본계획 발표와도 연이은 방산 수주에 힘입어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사님, 9월에도 이 태조 이방원의 강세 이런 흐름들은 좀 계속될까요? 전부 다 강세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구분해서 강세가 나타날 수 있고 키는 첫 번째로는 천연가스 및 유가 흐름 이 부분을 삼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연속되는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부분이 좀 어떤 단계로 흘러가는지 그 여부까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 조선,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 부분과 연관은 있지 않지만은 뭐 LNG와 발주가 나오는 그러한 단계를 보면은 지금 그 신조성가라 뭐 성가 이러한 부분은 높아요. 높은 상황인데 왜 주가는 조정이 나오냐고 하면 관련해서 에너지 가격이 먼저 빠지기 때문이거든요. 빠지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성과는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고점을 형성한 성과 같은 경우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태양광 안에서도 지금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이랑 폴리실리콘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확연하게 차별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OCI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모듈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크게 유가가 한 88불 정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크지는 않아요. 그만큼 지금 모듈과 관련된 가격도 올라가서 유지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 가격이 오른 게 그냥 공급 쪽이 타이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수요 같은 경우가 미국을 중심으로 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한 기준으로는 한두 달 같은 경우는 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 뭐 태양광 관련해서도 좀 제한적으로 모듈과 관련된 기업은 그래도 아직 주가의 상승 룸이 더 남아 있는 상황이고 방산 같은 경우는 절대 주가는 이제 많이 상승을 해 있죠. 그런데 이게 내막을 살펴보면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된 게 방산과 관련된 종목은 이 GDP 중에서 국방비 같은 경우는 연간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발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실적이 나오는 본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해외 발주죠. 해외 발주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어요. 폴란드 부분도 있고 이제 연말에 가면은 뭐 노르웨이라든지 그러한 요소도 있고 뭐 항공기로는 FA50 그러한 부분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심군에 둬야 된다고 보이고 원전이 주가가 여기가 끝이 아닐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방산의 해외 수주로 봤듯이 해외 수주를 통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어요. 그 이전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자면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높았단 말이죠. 근데 이 고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밸류는 떨어지고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적으로 붙어 나가고 시총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간 거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정기술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쪽군 그다음에 뭐 BHI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밸류로 보면 비싸죠. 밸류로 보면 비싼데 이게 해외 수주가 나오는 단계에서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좀 심플하게 그 구조를 생각을 하고
그 에너지 가격 흐름을 함께 보자고 했던 이유가 뭐 조선이라든지 뭐 태양광 일부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큰 반응을 안 하는데 한 70불 정도 유가가 오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격 메리트가 화석 에너지랑 거진 비슷하게 돼요. 예, 그렇다 보니 에너지 가격을 좀 주목하자라고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태조 이방원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조금 틀린 표현이기는 한데 이 함축적인 단어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점은 이 5개 업종이 9월에 무조건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구분돼서 상승을 할 수 있겠고요. 태양광 일부, 그다음에 방산, 원전 이 3개의 키를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묶여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쨌거나 9월 장세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 태조 이방원이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방산, 원전 이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는 우영우 변호사를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감싸줬던 최수연 변호사처럼 국내 증시를 좀 봄날의 햇살처럼 만들어줬던 게 태조 이방원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겨울이었던 게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반도체 뭐 겨울이 이미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오늘 발표됐던 수출입 통계에서도 수출의 한 축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이 많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대놓고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지금 이미 위기가 온 겁니까? 위기를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지금 IT 같은 경우는 대형 IT 주들 예로 들면은 뭐 SK 하이닉스 기준 뭐 D램의 재고 수준이 평소보다 주기가 한 1.5배 정도 이상 딜레이가 돼 있죠. 그러면 이 재고가 계속 쌓여 있는 단계고, 근데 이전의 일반적인 재고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아주 우려가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조금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체에서 좀 더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재고 조정이 되면 이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냐? 일단은 1단계로 반등은 나올 수 있죠. 근데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수요의 회복으로 기인을 합니다. 즉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 단계에서 수요의 회복까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는 구조인데 아직 그러한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주가는 부진하고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52주 신저가 흐름이 나타나는 게 뭐 인텔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반도체를 놓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가로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고 있어요. 그 가격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IT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경기를 빠르게 반영하는 그 사이클이 있는 업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출입 지표는 한 달에 한 번 발표가 되죠. 근데 주가는 하루마다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실제 경기를 빠르게 반영하는 게 주가고, 그 주가 같은 경우가 IT 쪽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재고의 이슈라든지 그러한 점은 가격에 반영이 되어가는 단계고, 이 가격이 반영이 되어가는 구간에서는 이제는 여기에서 매도는 큰 실익은 없어요. 실익은 없고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겠죠. 그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는 뭐 한 연말쯤은 아주 편하게 좀 매수를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함이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뭐 재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끝나지는 않는데 뭐 연말에 수요가 또 나타나는 점이 있고, 경기의 불안 같은 경우도 뭐 단적인 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연말의 톤에서는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결부를 해봤을 때 뭐 연말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주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 일단은 뭐 지금 반도체 업황이 위기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많이 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반도체를 우리 손에서 놓아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유보를 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연말에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낸드 플래시 점유율의 경우에 삼성전자는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3분기가 낸드 플래시 시장의 성수기라고 하는데 올해 대내외적인 상황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 지금 대규모 역대급 설비 투자를 또 단행을 했고 삼성전자도 지금 신삼성 뭐 여러 가지 이런 키워드들을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 두 기업의 성과에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기에 대한 투자에 큰 의미를 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 이게 시설 투자, 설비 투자 이 부분은 한 보완 투자 정도 규모죠. 가지고 있는 캐파 뭐 이런 상황에서 보완 투자 정도고 여기에서 지금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면 SK하이닉스 주가는 더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재고의 이슈가 있다고 했잖아요. 재고의 이슈 같은 경우에서 설비 투자를 해버린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주가는 안 좋을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그 3분기 성수기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는 성수기였죠. 근데 아니란 말이죠. 예, 성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3분기는 아니니까. 또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업황이 부진하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보면 제가 안 좋은 말만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좋은 말만 제가 하는데. 걱정되시나요, 지금? 아니요.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자, 모든 안 좋은 점 같은 경우가 사이클이 빠른 IT 같은 경우 주가에 이제 투영이 돼 나가는 단계란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 급하게 막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 새로운 투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11월 1일쯤에 그 큰 그림으로 단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다시 경영에 돌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OLED 아니면 뭐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오 이쪽 단으로 해서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큰 그림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깝게는 지금은 좀 그러한 멘트 쪽으로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지금 11월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 그래도 지금 시장 전반에 네. 이재용 부회장이 11월에 네. 회장으로 네. 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취임설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네. 이재용 회장이 된다면, 승진을 하게 된다면 이게 주가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심리죠, 심리. 자, 심리가 뭐냐면 일단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겠고 그다음에 이 의사결정이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원활해진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연초에 삼성그룹이 발표하는 사업의 계획 같은 경우에서 그 년 상반기에 주도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점을 연결해 봤을 때 이번 다시 경영에 돌아와서 11월에 좀 아웃라인을 그려준다고 하면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외에도 OLED라든지 그쪽 사업의 방향성이 확실히 잡힐 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이 아주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지배구조 부분에서도 좀 해소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이 우려가 되는 이 우려라고 하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수급으로 우려가 되는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좀 여쭤봤고요. 그런데 투자자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과연 언제쯤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사님은 반등 시점 자체 언제라고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반등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먼저 빠져준다면 충분히 그 타임이 빨라질 수 있고, 가격이 빠져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폭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적일 거예요. 이 제한적이라고 함은 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10만 원, 뭐 10만 원 중반 이 정도 레벨까지는 상승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SK하이닉스 기준 단적인 가격 한 9만 원, 전저점 8만 6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는 매수를 해 나가야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SK하이닉스를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못 한다면 그냥 시장에 대해서 플레이를 안 하는 게 낫기는 해요. 자, 이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보자면 SK하이닉스의 역사적 밸류 하단 구간이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이 한 67조 정도예요. 네. 67조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한 8만 6천 원, 9만 원 선이 거의 시가총액으로 빠지는 게 한 62, 3조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수준이 뭐냐면 그 이익 같은 경우를 최악의 케이스로 여기에서 반영을 하더라도 밸류의 역사적 하단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주가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게 되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바닥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가격대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가격대를 기억하고 일단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먼저 플레이를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가 늘 항상 IT 투톱이라고 말을 하지만 일단은 SK하이닉스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보시는 편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 증시 대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우리는 어떤 섹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9월 증시는 변동성의 연속일 것 같아요. 뭐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지수는 한번 변동성이 커졌고 반등을 했다가 또 오늘 변동성이 함께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일단 IT의 반등은 힘든데 IT가 반등을 못하면 자동차가 지수는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한 업종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지수보다는 업종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지금의 대표적인 섹터로는 리오프닝 쪽을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집중이 필요한 점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입국 시 PCR 검사 면제를 단행을 네. 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요소로 저가항공주라든지 뭐 여행주가 한번 반등을 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지금 패키지 여행과 비자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 해소가 이제는 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저가항공이 일본 쪽 매출 비중이 20%에서 많게는 40%였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덜 빠지고 있어요.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을 반영을 한 단계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나빠질 게 없는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를 접근하는 게 낫다는 점에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과 항공 같은 경우를 가장 탑픽 섹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8월 정말 힘들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좀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한 달이 지나갔었는데, 자, 그래서 9월 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저희가 같이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9월 장에서는 그래도 악재들이 모두 지나간 리오프닝 관련주들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여태까지 계속 미국 뉴욕 증시가 빠지더라도 국내 시장 좀 잘 버텨준다 싶었는데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물론 오늘 시장, 물론 최근에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관련해서 자꾸 이제 애매한 이제 그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물론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밤 이제 고용 보고서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향후 FOMC에서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갈피를 못 잡는 부분이고, 물론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은 됐었습니다. 8월 1일에서 20일까지 그 당시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102억 달러 적자였는데, 이제 오늘 결과 나왔던 거는 대략 92억 달러 적자가 나왔죠. 그만큼 이제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좀 국내 시장에 대한 이제 그동안 외국인이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무리 시장이 어느 정도 빠졌더라도 외국인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장에서 오늘 그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이제 향후 좀 크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역 적자도 무역 적자지만 우리나라가 대부분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이 많은데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향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 쪽 오늘 물론 다른 이슈가 나온 거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5개월 연속 적자라는 게 이게 굉장히 긴 기간 만에 나온 부분이고, 한다고 해서 9월달 무역 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냐,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갈피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자체가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이제 이제 2.5% 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추후로도 이 환율이 계속 이제 커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키포인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물론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제 무비자 연장, 코로나 검사 폐지로 인해서 아까 오전까지 여행 카지노가 좀 관련주가 좀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오후에 중국 쪽에 이제 그거는 2천만 도시 지역에서 코로나 봉쇄 조치 다시 또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5% 이상 급등을 하다가 지금 다시 보합세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요즘 시장의 뉴스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유독 이제 독특하게 5G가 오랜만에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진핑이 어느 정도 이제 연장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동수서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동쪽의 중국과 서쪽의 중국의 어느 정도 불균형을 이제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향후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성장성에 대한 첨단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5G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가 나왔고, 오늘 또 KB증권에서 그와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5G에 대한 업종 자체가 좀 강세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오늘 좀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바이오,
이제 9월 달에 이제 3대 학회 중에 하나인 유럽 종량학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이 이제 앞당겨지게 되면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오 이뮨텍이나 NK맥스 그리고 ABL 바이오 등 등달아 참여하는 기업들의 좀 강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경제 지표 무역 수지로 인해서 조금 외국인의 매도가 오랜만에 사실 8월 동안 그동안 현물에서 2천억 이상 매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오늘은 선물 시장, 현물 시장에서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이 조금 9월달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고 시작을 대하면 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코로나 검사,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 항공주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은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 2,100만의 중국 청두가 전면 봉쇄에 또 들어간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프라 투자 계획에 우리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 나오고 있는 이 5G 쪽입니다. 5G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주들은 남다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 종양학회가 다가오면서 바이오주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가 아랍에미리트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임플란트 가격 통제로 인해서 국내 상대적인 이 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우려감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계속 질주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RFHIC,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ABL 바이오, 이오플로우가 뽑혔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주항공이 뽑혔는데 제주항공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위상 증가도 했고 그동안 이제 유가에 대한 안 좋은 흐름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악재는 다 지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단기간 언제 끊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만 어느 정도 돌아선다고 하게 되면 먼저 항공주에서의 좀 매크로적인 환경은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6월부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입국 한도나 무이자에 대한 부분이 연장 및 어느 정도 폐지 코로나 검사에 대한 폐지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대한항공이나 이제 아시아나 항공 대비해서 LCC 위주 쪽으로 해서 조금 개선세가 좀 나아지는 모습이 좀 이제부터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어느 정도 새로운 변수가 계속 이제 청도나 이런 부분이 코로나 봉쇄가 나온다게 되면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도 결국 중국 자체는 코로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는 어느 정도는 향후 조금 배제를 하더라도 일본이나 이제 단거리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노선 편성이 향후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조만간 추석이나 연휴가 어느 정도 9월달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예약 수요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재무 개선 정도가 올해나 내년 쪽으로 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는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제주항공을 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ABL 바이오인데요. ABL 바이오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작년에 또 탐방을 다녀왔었고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로 계속 주가는 빠졌죠. 물론 그동안 빠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시장의 루머로 인해서 이게 꾸준히 빠졌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는 이제 계속 나왔었죠. 그런 나왔던 부분이 이번에도 이제 유럽 종양학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경쟁 회사인
다인이나 이제 디날리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계속 이제 안 좋은 이슈, 부작용 이슈가 나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TGF-1R이라는 이런 수용체가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땐 크게 걱정거리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 이제 1월 달에 급등을 했던 모습은 있었지만 올 한 해 22,000에서 25,000원대에서 계속 꾸준하게 이 가격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의 수급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더 이상 나올 물량은 없다는 점. 그 이유가 최근에 미국의 이제 ABL 바이오 법인을 세웠다는 이유가 미국의 제약 바이오 이제 그 회사와 결국 계속 이런 추가 기술 이전의 기대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올 초에 나왔던 게 이제 파킨슨 치료제 관련된 비비 플랫폼이었다면은 추후에 이제 알츠하이머 쪽으로 이제 적용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은 최근에 작년만 해도 미국이 이제 아두카니막이라는 이제 FDA 승인이 나왔던 자체가 그만큼 치매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디날리가 부작용이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ABL 바이오에 대한 추가 이전 기술 이전 기대가 미국 쪽 제약사에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 올해나 적어도 내년 초에는 한 번쯤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ABL 바이오를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고 의견 나왔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동 시장을 지금 강하게 공략하고 있는 이오플로우 마지막 특징주로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오플로우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이것도 그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무상 증자도 했고, 사실 올해 그 가이드라인이 약 100억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유럽향, 이탈리아의 메라리나사가 조금은 늦게 이게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이미 작년에 약 5년간의 계약을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8월, 9월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다는 점을 유럽 쪽에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 환자가 많은 중국 쪽. 작년에 이미 이제 중국 이제 시노케어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판매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동,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FDA 승인이 나오고 될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에어플로우는 더 이상은 악재는 없다. 근데 악재라기보다는 그동안 판매가 시작이 안 됐다는 점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회사를 여러 번 탐방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실적이 100억은 안 나오더라도 80억이 나온다 그러면 내년 가이드라인 400억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게 되면 당뇨병 이업 퇴치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경쟁 회사라고 한다면 미국의 인슐렛 회사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시장을 조금만 침투한다 그래도 충분히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건강보험 업체에서도 좀 급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게 계속 고민을 중이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승인이 나온다 그러게 되면 폭발적인 그만큼 수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오플로는 꾸준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플로우 꾸준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낙폭을 결국 확대했습니다. 2.24% 내린 2,41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 전환했고 또 기관 4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세 이어갑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 규모 키우면서 현재 1조 원 넘는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하락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은데요. 시총 상위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1위에서 5위권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좀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 법인이 미국 현지에서 시제품 생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현재 46만 2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지금 현재 전 종목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바이오 사업에서도 속속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 통풍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지금 글로벌 3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현재 1%대에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2%대 하락하면서 78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336억 원, 외국인은 1,397억 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HLB가 약보합세를 보여주면서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0.41% 하락한 49,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지금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회사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검토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낙폭 더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면서 52,200원 선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 결국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더군다나 장 마감 시간 다가올수록 점점 더 낙폭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까지는 미국 시장이 떨어졌었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아마도 미국 시장이 조만간에 반등을 줄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미리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모양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나왔어요. 지금 이 모양은 2,400을 깨겠다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일단 오늘은 이런 식으로 약하게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됐던 장인데 일단 약하게 밀렸기 때문에 일단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거기다 지금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55억을 샀고요. 그다음에 선물도 1조를 매도를 했고 오랜만에 주식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주식을 샀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다우 선물 지수를 봤을 때에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약세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내일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리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한 번 더 떨어져도 여유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여유를 다 말아먹을 정도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그 위까지는 좀 지지가 돼줘야 되는데 이거를 장대음봉으로 깨고 그리고 한 번 더 빠지고 지금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게 내려오는 거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2,350이 무너지게 되면 2,300과 싸우러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요만큼 흔들렸다고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럴 텐데 왜냐면 오늘 종목도 6%, 7% 떨어진 애들이 지금 꽤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먼저 빠졌던 애들은 2, 3%밖에 안 빠졌겠지만 이게 보면은 여기 이쪽 에너지 관련주들 6%, 7% 떨어지는 걸 많이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2,350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상당히 자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물러나면은 물러날수록 시장은 안 좋아지고 종목들은 진짜 폭락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3%, 5%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애교 수준이에요. 하루에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근데 두 자릿수 떨어지는 거 아직 우리가 구경 못 해봤잖아요. 미국 시장이 여기서 한 번, 두 번 더 떨어져가지고 지지하지 않고 양봉으로 올리질 못하면 그러면 진짜 폭락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돌려줘야 돼요. 미국 시장이. 그래서 오늘, 내일. 일단 오늘, 내일 사이에서는 돌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오늘은 글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스닥 선물이 너무 안 좋아요. 물론 저게 이제 장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여도 오늘 새벽 4시, 5시 가면은 또 저게 플러스로 돌지도 모르고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는 플러스가 나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2,400 여기를 일단 지지를 잘 해줄 거고요. 2,400 깨져도 상관은 없어요. 2,350만 지지해주면 되는데 깨면 깨는 대로 종목들은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2,350에 돌리든 2,400에 돌리든 돌리기만 하면 희망은 생기지만 그러질 못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미국 시장이 돌리질 못하고 음봉으로 떨어지면 그럼 얘네들은 여기하고 싸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2,300하고 싸워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것까지 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로 깨지면 우리나라도 일로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종목들이 완전히 다 그냥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이상 떨어지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눌림목선에 아직은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버티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하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지지하고 돌릴 때까지 미국이 돌려 올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추가하면서 하거나 할 사람들은 미국 시장이 돌리는 거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거 나스닥이든 다우든 올리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거지 미국이 돌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미국이 돌려야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반등세로 갈 거다. 아직까지는 그 눌림목선에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답니다. 있다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못 돌리면 저는 아마 시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때에서는 이제 시장 빠지니까 현금화된 50%를 하고 뭐 손실 10% 20% 있는 것들 빨리빨리 잘라가지고 현금화하라 라는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미국 시장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오늘 밤 내일 한번 두고 봅시다. 일단 미국 시장이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일단 돌려야 돼요. 돌려야지만 하락세가 멈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자,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좋은 이슈는 아니고요. 근데 이 안 좋은 이슈는 이미 나왔던 얘기니까 IT주들에 대한 실적들이 올 하반기에서 계속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이미 3월달, 4월달에 이미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래서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이제 반도체 수출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반도체 가격도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아질 거다. 지금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계속 지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미국에 있는 애플도 엔비디아도 IT 기업주들도 그렇게 실적들이 좋지를 못해요. 그리고 올 하반기도 계속 어닝 쇼크 나올 거고요. 내년에도 장담 못하죠.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갈 거라 IT주들이 힘을 쓰지를 못하는데 그럼 IT주들이 빠질 때에서 건설주든 조선주든 아니면 음식업종이든 화장품이든 엔터주든 다른 업종들이 이렇게 강하게 받쳐주면 되는데 어제까지는 태조 이방원이 그래도 버텨줬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죄다 급락을 맞으면서 일단 차익 실현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만약에 몇 번 더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업종의 대표주라는 게 없어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흔들리는 거는 그냥 차익 실현 정도로 보고 다시 또 반등은 나오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IT는 계속 약세고 그걸 받쳐주는 섹터가 태조 이방원이었는데 오늘 걔네들도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암울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어쨌든 SK하이닉스도 계속 좋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만 하시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갖고 있다면. 자, 두 번째로는 휴마시스인데요. 어제도 진단키트 원숭이 두창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원래 겨울에서 움직임이 좋으니까 진단키트 관련주 괜찮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자사주를 그러니까 50억 정도의 주식을 소각하는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아마 주주가치 제고에 따른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 움직였지만 시장이 계속 밀리면서 2,400 초반대까지 이게 밀리다 보니까 시장이 혹시나 2,400을 깨고 2,300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에 종목들이 밀리면서 아마 얘도 올라갔다가 다 밀린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잘 버티고 있는 거라서 오늘 빠졌던 부분들은 오늘 내일 미국 시장 양봉만 나오면 바로 17,500원으로 회복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실전 매매 정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한화 얘도 마찬가지 시장이 빠져가지고 빠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3만 원, 3만 1,000원 두 개의 라인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방산주. 오늘 방산주들도
힘을 조금 못 내긴 했어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 좀 잘 버텼던 것 같고 아직 방산주에 대한 이슈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상방으로 계속 눌려도 아직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좋게 봅니다. 그래서 물려도 방산주는 그래도 깔끔하게 그래도 잘 버텨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점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시장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80.5,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도 80.5, 그다음에 방산주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시안수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정수 파트너의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현장 강연회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우리 투자자분들 이 기회는 놓치지 말고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